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내가 찍은 사진 한 장이 어떤 예술가가 그린 그림처럼 바뀌었으면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라는 딥러닝 방법을 사용하면 누구나 간단하게 이런 예술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케라스 공식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샘플을 사용해서 평범한 이미지 한 장을 그 위에 별이 빛나는 밤처럼 바꾸는 것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에 관한 간단한 배경 설명을 하고 뒤에 케라스 예제를 가져와서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 과정을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 풍경사진 한 장과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이미지를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에 같이 넣어주면 오른쪽에 보이는 이미지처럼 샘플 사진의 컨텐츠, 즉 하늘과 아래 그 많은 건물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에펠탑까지 원본 샘플 사진과 그대로 유지되지만 스타일은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처럼 이미지를 바꿔주게 됩니다. 기존의 머신러닝 방법들은 학습을 위해서 사진과 원하는 스타일의 변환된 이미지 데이터가 많이 주어져야만 학습이 가능한 반면에 NST는 이러한 학습을 위한 페어링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의 샘플 사진과 하나의 원하는 스타일 작품 이미지면 충분히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큰 이점입니다. NST가 발전해온 과정을 좀 더 들여다보면 컴퓨터 그래픽 분야에서 비사실적 렌더링이라는 기법으로 이미 1980년대 말부터 연구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한 스타일로 디자인되면 다른 스타일로는 만들 수 없는 확장성이 없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헐츠만이 2001년에 촉감을 추출해서 전달하는 촉감 합성으로 연구되었던 스타일 트랜스퍼 방법을 도입하여 두 이미지를 짝지어서 하나의 예술적인 스타일과 비슷하게 변화시키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로레벨 이미지 특성들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이미지 구조들을 종종 효과적으로 잡아내지 못했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CNN이 발전하면서 2015년에 게티스가 처음으로 CNN을 활용하면 주어진 사진의 컨텐츠와 유명한 아트웍의 스타일을 재결합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이 방법은 스타일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고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학술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서 프리즈마, 오스타그램, 디포거 등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인풋 이미지에서 컨텐츠를 뽑고 두 번째는 아트웍 이미지에서 스타일을 뽑아서 합치는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들은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컨브넷이라고도 하는 이 딥러닝 신경망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CNN은 현재 시각적 이미지 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딥러닝 신경망이고 동물의 시각 피질의 구조를 표상하여 뉴런 사이의 연결 패턴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층, 출력층, 숨겨진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CNN의 구조를 보게 되면 그림에서와 같이 피처 러닝이라고 하는 특징을 추출하는 이미지에서 특징을 추출하는 부분과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분류하는 두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피처 러닝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는 인풋 이미지가 들어가서 컨볼루션 레이어, 그 안에 렐류라고 부르는 함수, 그리고 풀링 레이어, 다시 컨볼루션, 렐류, 풀링 이런 구조들이 여러 번 반복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클래스를 분류하는 부분은 이 매트릭스가 플래튼하게 벡터 형태로 펴지면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여러 번 거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거치면서 처음 들어왔던 이 차 그림이 승용차인지 트럭인지 자전거인지 등의 구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앞에 나왔던 레이어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첫 번째 나왔던 컨볼루션 레이어, 합성곡 계층이라고 하는데, 이 컨볼루션 레이어는 입력 이미지에서 특정 특징을 활성화하는 여러 필터들의 입력 이미지를 통과시키고, 이런 필터링 과정을 컨볼루션이라는 계산 방법을 사용해서 컨볼루션 레이어라고 합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듯이 이 이미지를 이 컨볼루션 커널이라고도 하고 필터라고도 하는데, 이 필터를 통과하게 되면 이미지의 3x3와 필터의 3x3가 곱해지고 또 다 더해져서 -8이란 값으로 나오게 되고, 이 전체 이미지를 이 3x3 매트릭스를 이렇게 옆으로 이동해 가면서 전체 그림을 필터를 통과하는 그 값을 이쪽 결과로 뱉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필터링 과정들을 좀 더 보기 쉽게 그림으로 보자면, 오른쪽 전체 마우스 그림에서 이 엉덩이 모양의 곡선 부분이 필터의 곡선 부분과 이 필터의 곡선 부분의 필터를 통과하게 되면 이 두 부분이 매우 유사하므로 매우 높은 값을 나타내게 되고, 이 마우스 그림 중에서도 좀 플랫한 부분을 이 곡선 필터에 통과시키면 그 특징이 전혀 다르므로 매우 낮은 값인 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곡선 필터를 통해서 이미지의 특성들 중에 저런 곡선들의 특징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처음에는 가장자리의 색상, 가장자리나 색상 그라데이션 같은 그림의 특징들을 뽑기 시작하고, 더 깊은 층으로 갈수록 좀 더 복잡한 형태를 뽑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컨볼루션 레이어에 붙어 있는 렐류 함수는 렉티파이어 리니어 유닛이라고도 하는데, 이 음수값을 0으로 바꿔주고 양수값을 유지해서 더 빠르고 효과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때 활성화된 특징만 다음 계층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활성함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폴링 레이어는 이미지 크기를 계속 유지하면서 진행하면 계산해야 하는 양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크기를 줄이고 특정 특징을 강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CNN에서는 주로 맥스 폴링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림처럼 주황색 상자 4개 중에 가장 큰 값 6을 뽑아서 그 다음에 뱉어내게 되고, 연두색 상자 중에서는 8이 제일 크니까 8을 그 다음에 뽑고,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 4x4였던 매트릭스가 2x2로 그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뉴런이 가장 큰 신호에 반응하는 것과 유사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노이즈가 감소되고 속도가 빨라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는 레이어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레이어들이 이렇게 여러 개 존재하게 되고, 입력층이 하나의 노드가 그 다음 레이어의 모든 노드에 이렇게 연결된다 하여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라고 하고, 이 처리된 특징에 관한 결과를 가진 모든 노드가 다 연결되어서 이 정보들 모두 사용해서 최종 그림이 승용차인지 자전거인지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레이어입니다. NST는 이런 CNN을 기반으로 네트워크 깊이에 변화를 주어서 만든 VGG19를 사용하고 있는데, VGG-net은 몇 개의 층으로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19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VGG19, 16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VGG16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VGG19는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 VGG에서 개발된 모델로 2014년 ILSVRC라고 하는 이미지넷 인식 대회에서 준우승을 한 모델입니다. 이 대회는 엄청난 양의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인 이미지넷에서 사물을 구별하고 이미지를 분류하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보시면 다른 CNN 구조처럼 컨볼루션 레이어와 맥스 폴링 레이어가 있는 일반적인 CNN 구조이고, 이 구조가 전체적으로 19개 계층, 16개 합성구층과 3개의 완전 연결층으로 심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뒤에 그 계산하는 것을 보시면 NST 같은 경우에는 VGG19의 이미지넷에서 pre-trained weight을 가져와 가지고 실제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케라스 예제에 들어가기 전에 전 과정을 정리해 보자면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를 실제로 계산하는 과정은 세 가지 로스를 계산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컨텐츠를 계산하는 컨텐츠 로스와 스타일을 뽑는 스타일 로스, 그리고 앞에 두 개를 다 고려해서 계산하는 토탈 로스 세 가지를 계산하면서 이 전체적인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논문의 그림으로 설명해 보자면, 샘플 이미지는 여기 P 값에 들어가게 되고, 레퍼런스 이미지는 A 값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최종 생성될 값은 그 랜덤한 값으로 처음에 채워지게 되는데 이 X 값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BGG19의 컨버전 레이어 이 층들을 지나서 쭉 계산이 되게 되었고, 그리고 컨텐츠를 뽑기 위해서는 이 컨버전 4라는 디퍼 레이어에서 이 실제 생성될 그 이미지의 F 값과 그리고 이 P 값의 차이 값을 구해서 컨텐츠 로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퍼 레이어에서 뽑아서 이 차이점을 계산하는 이유는, 이 디퍼 레이어에서 계산하게 되면은 이 피처들의 그 실제 그림의 큰 구조물들은 잘 유지하고, 반면에 이런 로어 레이어에서 보게 되면 이런 큰 구조물들은 사라지고 이 각각 그 픽셀 단위의 세세한 정보들은 살아있게 되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들은 논문에 각 레이어별로 잘 구별되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일을 찾기 위해서는 앞에 컨텐츠랑은 다르게 그 레이어별로 층별로 모두 그 피처들을 다 계산해서 그 차이값을 구하게 되는데, 그 차이값을 구해서 더하는 형태로 계산되게 됩니다. 근데 이걸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람 매트릭스라는 방법을 통해서 피처들 간의 상관관계를 계산해서 그 차이값을 구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람 매트릭스 계산 과정을 이 그림으로 보시면 피처들 맵을 이렇게 벡터화해서 한 피처가 한 라인 색깔을 나타내게끔 이렇게 벡터화해서 매트릭스를 만들고, 그 매트릭스 간에 그러니까 트랜스포즈 시킨 값과 이 실제 피처 값을 곱해줘서 그람 매트릭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콜레이션 값을 구하게 되면 이 피처들 간에 숨겨져 있는 상관관계, 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요소들을 뽑아서 그거를 스타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타일을 뽑아서 그 차이값을 줄여주는 스타일 로스를 계산하게 되고, 그리고 토탈 같은 경우는 이 앞에 계산한 이 컨텐츠 로스와 스타일 로스의 웨이 값을 곱해줘서 더해준 그 값을 토탈 로스라고 하고 이걸 계산해 주게 됩니다.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를 직접 돌려보기 위해서 이제 케라스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스타티드를 해보면 이 왼쪽에 코드 이그젬플이라고 있고, 여기 들어가 보면 딥러닝의 많은 코드 소스들이 이그젬플이 여기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제너러티브 딥러닝에서 뉴럴 스타일 트랜스퍼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제 코드 전반에 대한 설명이 여기 들어가 있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돌려보고 싶으시면 여기 이제 콜앱을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실제로 데이터를 넣어서 바로 돌려볼 수 있는 코드 이그젬플이 제공이 됩니다. 앞에 인트로덕션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로스, 토탈 베리에이션 로스, 스타일 로스, 컨텐츠 로스 세 가지를 계산하면서 실제 계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트로덕션에 소개해주고 있고, 그래서 바로 셋업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런타임에 유형을 GPU로 설정을 해주시고, 그래야 속도가 빨라지니까. 네, 그리고 이제 하나씩 실행을 하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넘파이와 텐서플로우를 불러드리고 그 안에 케라스와 또 VGG19 모델을 이제 불러드리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이미지가 필요한데 이제 imgur.com이라는 곳에서 일반 풍경 사진 하나를 다운을 받아서 paris.jpg로 저장을 하고, 그리고 역시 이 같은 사이트에서 고우의 별이 빛나는 밤 사진을 스테리나이스라고 찾아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스로 베이스 이미지 패스와 스타일 레퍼런스 이미지 패스로 저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result prefix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저장될 이미지의 이름을 이제 Paris Generated라고 미리 지정을 해주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weight을 정해주게 되는데, 이제 앞에 그 세 가지 로스에 이제 곱해주고 더해줄 가중치 값인데, 그래서 이 스타일과 컨텐츠 웨이트를 이제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면, 스타일 값이 컨텐츠 값보다 상대적으로 그 가중치 값이 높으면 이제 결과물에 스타일은 잘 반영이 되지만 이제 내용물을 잘 구별할 수 없는, 컨텐츠가 잘 구별이 안 된다던가, 이제 컨텐츠 웨이트이 상대적으로 스타일 웨이트보다 높으면 이제 내용물은 구별이 되게 잘 되는데 스타일이 잘 반영이 안 되는 그런 결과물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적절한 웨이트 값을 미리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사이즈를 조절해주는 부분인데, 그림 사이즈를 이제 베이스 이미지를 사용해서 그 사이즈를 위스와 헤이트로 저장을 해주고, 이제 원하는 사이즈를 하나를 로 값을 픽스해서 이제 그 베이스 이미지 사이즈에 비례하여서 그 컬럼 값까지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NO와 NCol로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어떤 이미지들이 다운받아졌는지 이제 디스플레이를 여기서 한번 해볼 수 있고,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풍경사진 한 장과 그리고 실제 예술작품 별이 빛나는 밤 사진 한 장이 다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가 이제 실제로 처리되기 전에 프리프로세스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미지를 로드해서 그 이미지 패스로 이미지를 로드하는데, 사이즈를 앞에 계산해준 원하는 사이즈로 이제 조절해서 집어넣게 되고, 그리고 그 이미지를 이제 어레이로 변환해주는 과정을 이 클래스 프리프로세싱 이미지 투 어레이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 어레이에 expand 디멘전을 하나 추가해줘서 이제 이 VGG19 프리프로세싱 인풋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VGG19 프리프로세스 과정에서 이제 데이터 포맷을 이제 바꿔주고, 그 다음에 RGB를 VGR로 순서를 바꾸고, 그리고 각 채널 값을 제로 센터드로 바꿔주는 프리프로세스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거기서 나온 이 img 값은 이제 텐서플로우의 매트릭스로 컨버트해서 리턴 되게 됩니다. 이런 프리프로세스 과정에 가장 딱 반대되는 그 과정이 이 디프로세스 과정인데, 이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 중간에 이미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미지로 전환하는 과정을 이 디프로세스 이미지 함수로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로와 컬럼 값 그리고 3 같은 경우는 그 RGB 3 컬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재구성을 해주고, 그거에 아까 그 프리프로세스에서 이루어졌던 제로 센터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 민 픽셀을 더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제로 센터들을 없앤 다음에 VGR을 다시 눈으로 볼 수 있는 RGB 값으로 바꾸게 되고, 그걸 이제 -1을 사용해서 이제 거꾸로 읽어드리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RGB에서는 0에서 255 사이의 값을 쓰기 때문에 그 이외의 값을 이 안으로 조절해주는 클립을 사용해서 조절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메인 그 로스 값 3개를 계산을 여기서 이제 정의를 해주게 되는데, 그거랑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 로스에 사용되는 그람 매트릭스 총 4개의 펑션을 여기서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람 매트릭스를 보시면
피처 매트릭스를 정렬을 하고 그 피처 매트릭스에 트랜스포즈된 값을 곱하는 이제 그런 가정을 그람 매트릭스 가정에서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스타일 로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정의한 그 그람 매트릭스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스타일 레퍼런스 이미지와 그 다음에 이제 생성될 이미지, 컨비네이션 이미지를 이제 각각 넣어줘서 S와 C 값을 구하고 그 S와 C 값의 차이의 스퀘어 값, 제곱값과 그 제곱의 썸을 해서 그 차이 값을 이제 로스 값을 구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피처당 그리고 픽셀당 다 계산되기 때문에 그거를 평균해주기 위해서 이 값으로 나눠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컨텐츠 로스 같은 경우는 베이스 이미지와 이제 생성될 컨비네이션 이미지가 들어가서 그 간의 차이 값의 스퀘어 썸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리듀스드 썸은 그 매트릭스에 상관없이 한 값으로 썸이 되는 이제 그런 썸 값입니다. 그리고 토탈 베리에이션 로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 논문에서 이제 배경 설명할 때는 사실 토탈 로스로 이제 앞에 컨텐츠 로스랑 스타일 로스의 단순한 합이었는데 웨이가 곱해준 합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베리에이션 로스라는 개념을 추가를 해서 계산을 해주게 되고 이 개념은 차후에 논문이 쓰여진 차후에 마헨드란과 베달디라는 사람들이 쓴 2015년 페이퍼에서 이제 베리에이션 로스라는 개념을 추가해서 이제 이미지가 좀 더 연속성 있고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미지 값에서 바로 옆에, 그러니까 이미지 매트릭스에서 바로 옆에 값을 빼가지고 그 차이 값을 줄여가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로 값의 바로 옆에 칸, 그러니까 0부터 이제 로 값과 그 다음에 1부터 그 로 값을 바로 옆에 있는 그 매트릭스 값을 빼줌으로써 그 차이 값을 A 값으로 정해주고 B 값 같은 경우는 이제 컬럼 값이 0부터 이제 세느냐 1부터 세느냐 바로 옆에 그 매트릭스를 교차시켜서 빼서 그 스퀘어 값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그 차이 값을 썸해줘서 그 베리에이션 로스 값을 추가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세 개의 그 로스 값을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VGG19 모델을 정의를 해주게 되는데 웨이 값으로는 프리트레인드 된 이미지넷 값을 이미지넷 웨이트를 가져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탑 레이어 부분을 폴스로 제거해 주게 되는데 이 탑 레이어 부분이 클래시피케이션 부분이어서 그때 차 그림이 뭐 승용차인지 자전거인지 구별하는 그런 클래시피케이션 부분인데 여기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폴스로 제거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레이어를 각각 이름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레이어 네임과 그 레이어 아웃풋을 짝지어주는 딕셔너리를 하나 형성을 해서 아웃풋 딕으로 해서 이제 케라스 모델에 아웃풋으로 집어넣어주고 앞에 인풋 부분은 여기서 정의한 모델 부분에서 가져와서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케라스 모델을 피처 익스트랙터로 집어넣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 스타일을 계산하기 위해서 정의된 그 레이어 이름들을 저장하게 되는데 이제 블락이 1에서 5까지 하나씩 그 레이어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저장을 해주고 그다음에 컨텐츠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딥 레이어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 이제 블락 5의 convert 2를 가져오게 됩니다. 앞에서 정의했던 로스 함수들을 사용해서 스타일 트랜스퍼 로스를 실제로 계산하는 함수를 정의하게 되는데 컴퓨트 로스로 정의를 하게 되고 컨비네이션 이미지, 베이스 이미지, 스타일 레퍼런스 이미지 이 세 개를 가져와서
이제 concat 함수로 매트릭스로 합쳐주고 그 합쳐진 매트릭스를 피처 익스트랙터 앞에 케라스 모델에 집어넣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처들을 뽑게 되고 그 피처들을 이제 앞에 정의한 레이어 네임으로 하나씩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처드의 컨텐츠에 해당되는 레이어의 그 피처들을 레이어 피처로 저장해주고 그 레이어 피처에서 이제 베이스에 해당되는 베이스 이미지 피처, 그다음 컴비네이션 피처에 해당되는 컴비네이션 이미지에 해당되는 컴비네이션 피처를 각각 뽑아서 이제 컨텐츠 로스 함수에 넣어서 이제 웨이 값을 곱해주고 로스로 더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스타일러스 같은 경우는 앞에서 5개의 컨버전 레이어에서 계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5개를 모두 계산하기 위해서 포문을 계산하게 되고, 포문에 하나씩 레이어 이름을 불러오면서 그 레이어 네임에 해당되는 피처들, 그래서 그걸 레이어 피처에 담아주고, 그 중에서도 스타일 레퍼런스에 해당되는 스타일 레퍼런스 피처, 그 다음에 컴비네이션 피처를 뽑아서 이제 이거를 스타일러스 함수에 집어넣어서 스타일러스를 SL 값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SL과 웨이 값을 곱해주게 되는데, 이제 이건 레이어가 여러 개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균등하게 나눠줘서 곱해주는데, 그래서 이제 스타일 레이어의 개수를 계산해서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로스 값에도 더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토탈 베리에이션 로스를 또 계산해서 추가해주게 되고, 그래서 컨비네이션 이미지를 집어넣어서 토탈 베리 로스 계산한 것과 웨이 값을 곱해줘서 역시 로스 값으로 더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골뱅이 tf 펑션, tf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tf 펑션 데코레이터를 정해주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코어 텐서플로우 펑션처럼 그 계산이 빠르게 되고, 여기서처럼 그레디언트 값 같은 것이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컴퓨트 로스 앤 그레드라고 정의가 되어지고, 여기에 이제 컴비네이션 이미지, 베이스 이미지, 스타일 레퍼런스 이미지를 넣어서 그 아까 앞에서 정해준 컴필 로스 값을 계산해서 거기서 불러들어온 로스 값을 가지고 그레디언트 값을 또 계산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앞에 이렇게 돌리면서 진행을 쭉 해보면 실제 걸리는 시간은 사실 많이 걸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나씩 눌러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계산을 해줬고 def 펑션까지.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계산된 그 앞에 것들을 실제로 이제 앞에 그 정의된 함수들 모두 사용해서 이제 실제 계산을 이 트레이닝 루프 과정에서 해주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옵티마이저를 먼저 정의를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해서 이제 클래식하게 많이 사용되는 이 옵티마이저의 옵티마이저를 정의를 해주고, 여기에 이제 러닝 레이스를 지정을 해주는데 엑스포넨셜하게 디케이 되도록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니셜 러닝 레이스이 100이고 디케이 스텝이 100이어서 100스텝마다 이제 디케이가 되는데, 그 디케이 레이스이 0.96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프로세스 이미지 과정이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베이스 이미지와 그다음에 스타일 레퍼런스 이미지 그리고 컴비네이션 이미지는 이제 베이스 이미지랑 같은 사이즈로 이제 베리어블을 형성하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총 이터레이션을 4000번을 돌리게 되는데, 여기 아직 안 돌렸구나. 돌려보시면 이 4000번 이터레이션 돌아가는 동안에 이 컴퓨트 로스 앤 그레드에 이제 3가지 이미지 값이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로스 앤 그레드 값이 나와서 이것이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 있는 옵티마이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이 if 문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중간중간에 100스텝마다 이터레이션 값과 로스 값을 뱉어내라는 명령어이고, 여기 마침 떴는데
이제 백스텝이고, 이터레이션은 백스텝이고 로스는 이만큼이다 라는 것이 이렇게 프린트 되게 되고, 이게 지금 i 나누기 100이 나머지가 0이란 얘기는 이제 백스텝마다, 그러니까 100, 200, 300, 400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간에 이런 백스텝마다 이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디프로세스 이미지를 여기서 진행하게 되는데, 이 이미지, 디프로세스된 이미지를 이제 세이브 해주게 됩니다. 여기 이제 keras preprocessing 이미지 세이브 이미지, 여기 img로 들어가서 저장하게 되고, 이제 fname은 이름을 result prefix 앞에서 정해준 그 이름으로, 그리고 iteration까지 추가해서 png 파일로 저장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 200, 300 순서대로 여기서 그 로스 값을 뱉어내게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마 파일도 이렇게 저장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iles generated가 이 result prefix 부분이고, iteration 부분이 100, 200, 300 순서대로 쭉 저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4000번이 다 돌아갔는데 한 13분, 14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터레이션이 4000번까지 다 돌아갔고, 여기도 역시 파일이 100번, 100개 단위로 4000까지 쭉 저장이 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과를 디스플레이로 확인을 해보면, 앞서 이그젠플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고의 별이 빛나는 밤 스타일로 그림이 바뀌어서 저장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미지 파일만 바꾸고 다른 값들은 건드리지 않고 이미지 파일만 전환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실제 이것은 서울의 풍경 이미지고, 그 이미지에 이렇게 유화 그림의 아트웍 이미지를 같이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유화 그림처럼 바뀌고, 그리고 뭉크의 그 스크림이라는 그림을 같이 넣어주면 여기 강한 그 터치들이 살아있는 이런 서울의 그림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이 레퍼런스 그림에 따라서 이미지가 잘 변환되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양하게 원하는 스타일의 그림을 한번 이 코드로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